네, 안녕하세요. 대방학원 이동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레드보드 회로 조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종목에서 지금 회로 조립 과제가 실기 시험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자격증의 과제를 회로 조립 과제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뭐 비전공자다 아니면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조립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회로 조립 과제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걸 생각해 보다가 회로 조립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시험을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수업을 해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이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조립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 회로 조립 과제는 통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회로 조립이라는 게 어쨌든 뭐 수많은 기능장, 뭐 통신설비 기능장, 전자기 기능장, 그 다음에 그 하위 뭐 기사, 산업기사에서 지금 회로를 조립하는 과제를 주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어렵다 자꾸 이렇게 느끼시는데 간단해요. 주어진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도를 이렇게 주어졌다 시험에서 그럼 이 주어진 회로도를 보고 그거를 브레드보드에 회로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회로도에 구성이 되어 있는 그대로 브레드보드에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건데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 회로도를 봤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야. 간단하게 하나씩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조립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자꾸 여러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잘못 조립을 하게 되겠죠. 그럼 잘못 조립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 회로도는 올바르게 조립을 해야 올바르게 동작이 되고 올바른 출력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 한 개라도 잘못이 돼버리면 출력 파형이 나오지 않는다. 출력 파형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당연히 실격이겠죠.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합격을 바랄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를 조립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지, 뭘 해석을 하냐, 이 회로도에 이제 그려져 있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내 브레드보드에 정확하게 구현을 할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딴 건 다 떼놓고 회로도와 브레드보드, 그 다음에 내가 조립할 부품만 있다. 부품,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브레드보드에다가 어떤 기준을 잡고 내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지를 꼭 머릿속에 명심을 해 주시고 회로 조립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정확도와 신속성입니다. 정확하게 조립을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조립을 해야 시험을 통과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을 적을 텐데 이 기준을 꼭 명심을 하시고 조립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이 기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야겠구나.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회로 조립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회로를 어떤 그러니까 어떤 회로를 창조하라 이게 아니라 시험에서 주어지는 회로가 있잖아. 그걸 똑바로 구현만 하면 되는 거라고. 머리 쓸 게 없어 이거는. 그냥 보고 꼽고 측정하고 파일이 뜨면 검사받고 이게 다니까 꼭 비전공자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숫자와 선과 부품만 정확하게 보고 똑바로 브레드보드에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회로 조립에서는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회로도와 회로도가 있고 내가 이 회로도를 조립을 할 공간 뭐가 되겠어요? 브레드보드가 되겠죠.
이 두 개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라고. 지금 회로 조립 자체가 똑같이, 그러니까 아주 똑같이 만들지 못하겠지만 뜻은 똑같게 조립이 돼야 돼요. 회로도에서 어디서 어디를 연결하라고 했을 때 브레드보드에서도 어디서 어디로 연결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를 하고 손으로 꼽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고 손으로 꼽고. 이게 안 되면 안 돼. 물론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보는 게 안 돼서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돋보기를 끼시든가 하시면 되는 거고. 너무 심했네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로도를 쉽게 이해하는 기준을 잡으셔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 회로도를 보고 내가 브레드보드에 어떤 회로를 구현을 하겠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우선은 회로도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 IC와 IC, 그 다음에 뭐 저항, 콘덴서, 스위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립용 부품은 뭐냐? IC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IC. 모든 회로는 IC에서 IC를 선으로 연결하냐 부품으로 연결하냐 그 차이니까. 자, 그러면 내가 회로도를 브레드보드에 구현을 하겠다 했을 때는 회로도를 보고 브레드보드에 뭐를 한다? IC의 위치를 잡으세요. 첫 번째. 아니 근데 뭐 막말로 회로도 보고 IC 위치야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대로 잡으면 돼. 뭐 어려워. 뭐 회로도에서 뭐 IC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은 1, 2, 3, 4, 어떤 사람은 1, 2, 3, 4, 어떤 사람은 1, 2, 3, 4, 어떤 사람은 뭐 1, 2, 3, 4 이렇게 꼽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가장 좋은 게 뭘까 이거야. 가장 좋은 게, 가장 좋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기 편해야 돼. 딴 거 없어. 내가 회로도를 보고 브레드보드에 꼽을 때 이 IC가 어디, 내 브레드보드에 어디 있더라 이걸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아주 단순 무식하게 회로도랑 동일하게 회로와 동일한 위치에다가 IC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회로도에 봤더니 1번, 2번, 3번, 4번 IC가 있었다 하면 여러분들 브레드보드에도 똑같이 그냥 1번, 2번, 3번, 4번으로 위치를 시켜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회로도를 보고 브레드보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구나, 1번에서 2번이구나, 2번에서 3번이구나, 이렇게 쉽게 위치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꼭 보면 뭐 1, 2, 3, 4 이렇게 꼽는 사람도 있고 1, 2, 3, 4 아니면 뭐 1, 2, 3, 4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자꾸 헷갈리니까 실수가 발생을 한다 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로라는 거는 하나라도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출력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회로와 동일하게 IC를 위치를 시켜주는 게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다? 회로와 동일하게 IC의 위치를 배치를 해서 구현을 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회로도를 보고 내가 IC의 위치를 설정을 했어. 자,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전원선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전원선이라는 게 뭐냐면, 브레드보드라는 거는 물론 제가 뭐 다른 수업 시간에 뭐 설명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해드릴 거고 다른 동영상 강의에도 있고 하지만, 브레드보드라는 거는 전원선이 이미 설정이 되니까 전원선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위에 있는 거, 브레드보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위에 있는 걸 가로 전원선이라고 하고, 세로에 들어가 있는 전원선을 세로 전원선이라고 하는데, 이 가로 전원선과 세로 전원선은 쭉 연결이 돼 있다고. 한 줄이, 동일한 줄이 쭉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전원선을 어떤 전원으로 쓸지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아무 때나 설정하면 되는 게,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조립할 때 가장 쉽게 조립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니까, 회로를 보고, 그럼 전원선을 설정할 때는 뭘 해야 돼? 회로도를 보고 그 회로에서 쓰는 전원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보통 회로에서는 플러스 VCC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마이너스 VCC. 그 다음에 반드시 GND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회로는 플러스와 GND만 있는 회로도 있는 반면에 OPMF와 같이 OPMF 증폭기와 같이 양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양전원을 쓰는 회로들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립을 하고자 하는 회로의 전원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 근데 이 파악하는 게 어려우면 안 어려워. 그냥 회로 보면 적혀 있잖아. 이렇게 뭐는 플러스 뭐 플러스 12V, 플러스 12V, 마이너스 12V. 그다음 GND. 그럼 세 개잖아. 그러면 전원선을 설정할 때 내 브레드보드에 세로 전원선을 가로 전원선이야 여러분들이 꼽으면 되는 거니까 들어오는 전원을 가로 전원선에 꼽았으면 그 가로 전원선이 뭐 플러스가 되는 거고 GND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VCC가 되는 건데 그 가로 전원선에 있는 전원들을 세로 전원선으로 어떻게 내려줄지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세로 전원선을 설정할 때 가급적이면 이 GND는 세로 전원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 이렇게 한 쌍으로 돼 있잖아. 두 개가 한 쌍으로 돼 있는데 이 한 쌍에서 한 개는 무조건 가급적, 뭐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겠지만 가급적이면 GND는 하나가 있어줘야 돼. 왜냐하면 회로에서 GND로 가는 선들이 많기 때문에 세로 전원선에는 가급적 한 쌍에서 한 줄은 반드시 뭐로 한다? GND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편해. 요거는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한 거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니까 요거를 명심을 하시고 이 과정이 빨리 돼야 돼. 그렇다고 막 너무 빨리 한다고 성급하게 했다가 망치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IC를 위치시키고 나서 내 빵판에 어떤 IC가 어디 있다 기억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빵판에서 내가 세로 전원선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줬으면 내 브레드보드의 세로 전원선에서 각각의 줄이 뭘 의미하는지 플러스 접진지 마이너스 접진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기가 어떤 전원선을 마이너스 VCC로 연결을 시켜 놓고는 어떤 회로 조립하다가 어디서 저항 타고 접지해 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접지가는 부품을 여기다가 조립을 해버리면 원래는 이 부품을 GND로 접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다가 뭐로 설정을 해 놓은 거야? 마이너스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가 틀린 조립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출력이 안 나오죠.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왜? 까먹으니까. 일부러 그러겠어요, 설마? 다들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착각을 하는 거니까 이 착각의 늪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 전원선을 설정을 했으면 내 브레드보드에 세로 전원선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못하게 됐을 때는 위를 따라가 보면 돼. 이 세로 전원선은 결국은 가로 전원선과 전선으로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케이블이 어디 꼽혀있는지 가로 전원선 어디에 꼽혀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 세로 전원선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전원의 실수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부품이 고장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립을 들어가기 위한 아주 베이스 작업이 되겠죠. 이제 뭐 그냥 땅 다져 놓은 거야, 이제 땅 다져 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조립을 들어가야 되잖아. 회로를 보고 어떤 부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돼요. 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조립을 해볼까 하고 딱 회로를 보면 바로 냅다 막 보고 어떤 부품을 찾아가지고 바로 꽂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안 돼. 조금만 심호흡을 하시고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회로를 분리시킵니다. 세분화시키자고. 무슨 말이냐면 회로라는 건 여러분 자 어떤 회로들을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회로를 이렇게 받았는데 회로라는 거는 뻔해요. 발진을 시키고 발진이라는 건 뭐야?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는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나면 변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변형이라는 건 뭐 모양을 바꾸고 아니면 뭐 수치를 파라미터 뭐 주파수를 바꾸고 크기를 바꾸고 모양을 바꾸든가 크기를 바꾸든가 주파수를 바꾸든가 이런 변형 작업을 거치고
또 변형을 거치고 이렇게 하나 발진시켜서 변형해서 가는 아주 쉬운 회로가 있는 반면에, 아니면 발진을 시키고 변형을 시키고 또 발진을 시키고 또 변형을 시키고 이런 회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발진이 됐을 때는 이 두 개의 신호가 합성이 될 거라고. 합성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시키는 거야. 이 두 개의 신호를 결합을 시켜서 어떤 다른 모양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회로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회로를 조립을 하겠다 했을 때는 뭐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린 거와 같이 회로라는 건 이렇게 글로 안 써 있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회로를 분리시켜. 분리를 시키라는 거는, 요만큼이 발진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표시하지 말고 형광펜 같은 걸로 아주 티나게. 왜? 이걸 표시를 안 해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조립해 버린다고. 그러면 망하는 거야. 물론 쭉 조립해서 쭉 다 조립 맞게 하면 쭉 다 파형이 뜨겠죠. 근데 여기부터 틀렸는데 쭉 조립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회로를 분리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돼. 이 표시를 해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표시해 놓은 부분만큼만 조립을 하고, 여기까지 조립을 했으면 뭘 한다? 측정하세요. 측정이란 뭔 뜻이? 오실로스코프로 내 조립이 맞으면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올바른 출력 파형을 나타내 주겠죠. 스코프 화면에 확인을 하셔야 돼. 항상 확인 작업, 부분화 시켜서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근데 이게 사람 저도 이 말은 이렇게 쉽죠. 말은 해보면 쉬운데 막상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쭉 가요. 특히 어디서? 시험장에서. 왜? 시간의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다 해야 된다 싶으니까 우선 빨리 조립해보고 안 뜨면 고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버린다고, 시험장을 가면. 그랬다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쭉 다 만들었는데 여기부터 안 뜬다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기를 고쳐야 되는데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이미 여기를 다 조립했다는 건 시간의 반 이상을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잘못된지를 못 찾는다고. 시험장에서는 뭐 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지면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면서 갑시다. 제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IC 위치 설정, 그 다음에 이 IC에 따라서 세로 전원선을 설정을 해주고 회로를 분리를 시켜놓고 조립을 들어가자 이겁니다. 조립을.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조립을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 기준을 잡아야 돼. 회로도를 볼 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 기준이 뭐냐면 IC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IC의 핀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IC에 몇 번에서 어떤 IC에 어디로 간다, 아니면 어떤 IC에 몇 번에서 어떤 전원으로 간다, 이게 다야. 우리가 조립하는 회로는 뻔합니다. 그래서 출발지를, 여러분들이 회로를 보는 출발지를 어디를 잡을지를 기준은 반드시 어디를 잡는다? IC의 핀번호로 잡습니다. IC의 핀번호. 자, 그러면 어떤 IC의 핀번호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을 때 그게 그냥 하나만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얼마나 쉬워. 근데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조립을 들어갔잖아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IC의 핀번호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브레드보드에는 뭐가 꼽혀 있어요? IC가 이미 여러분들이 조립을 해놓은 상태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조립해야 될 건 뭐냐? 반드시 이거부터 합니다. 이거는 제발 지켜야 돼. 뭐 IC 전원부터 꼽으세요. IC의 전원. 자, 한번 볼게요. 어떤 회로를 한번 볼게. 자,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많이 조립을 하는 회로인데, 자, 이런 회로가 있다. 여기도 저항. 자, 3번.
여기도 전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3번 여기 6번. 자, 여러분들이 이런 회로, 이건 뭐 어디 통신이든 전자든 이 회로 아주 많이 조립을 하는 건데, 이런 회로를 내가 구현을 하겠다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브레드보드에는 이 IC 두 개가 배치가 돼 있겠죠. OPM프인데 예를 들어서 OPM프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8핀이니까 여러분들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구현이 돼 있다고 해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이제 조립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딜부터 보냐? 이런 거부터 봐. 왜? 빨리 저항이랑 콘덴서 이런 걸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콘덴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빨리 이런 저항이랑 콘덴서부터 막 조립을 하고 싶어 하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전원 부분을 많이 빼먹더라고. 그래서 IC를 내가 꼽았다 했을 때는 반드시 뭐부터 한다? 그 IC의 전원 핀부터 조립을 합니다. 쌤, 근데 어떻게 제가 전원 핀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나요? 하시는데, 뭐 대부분은 표시가 돼 있어요. 뭐 VCC면 VCC, 마이너스 VCC면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회로를 보고 해당 IC의 전원을 찾아서 빨리 조립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IC와 요 IC 사이에 있는 세로 전원선을 플러스와 자, 이쪽에도 플러스 이렇게 설정을 했고, 여기다가 자, 접지, 여기다가도 접지를 설정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도 뭐 플러스 접지라고 설정을 했을 때 자, 그럼 이 회로를 보고 이 IC의 전원을 꼽으려면 어디가 전원이 돼요? 자, 그럼 이 IC는 지금 7번이 플러스잖아요. 그죠? 자, 그럼 7번 1, 2, 3, 4, 5, 6 7번에서 플러스 내 브레드보드에 여기 요 빨간색이 플러스로 설정이 돼 있고 여기가 플러스로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 7번 바로 옆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여기서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요 부분의 조립이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표시를 해야 돼, 회로도에다가. 안 하면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으니까. 자, 그럼 이 IC에도 7번이 플러스가 똑같은 IC니까 7번에 들어가는구나 하면 7번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동일한 줄에서 플러스로 전선을 케이블을 연결만 해 주시면 됐잖아. 그럼 이렇게 티나게 색깔 있는 형광펜 색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라니까. 그래야지 내가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하고 나서 반드시 표시하자. 이거 꼭 명심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봤더니 뭐가 있어요? IIC들은 마이너스 4번 핀에 마이너스 전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4번 핀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다 했을 때 지금 여기와 여기 근처에 마이너스 전원이 없다고, 세로 전원선에. 자, 요 파란색을 GND, 요 파란색도 GND, 접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파란색도 GND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근처에 마이너스 VCC라는 전압이 안 흐르고 있으니까 이때는 뭘 한다? 이 세로 전원선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로 설정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어떤 선을 마이너스로 쓰는 게 좋냐? 지금 여기는 플러스를 썼잖아, 빨간색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접지는 어지간하면 다 있는 게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지금 여기 빨간색이 하나가 놓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설정을 하자 이거예요. 여기를. 여기 세로 전원선을 가로 전원선 중에 마이너스가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 빨간색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흐르게 되는 거니까 4번 마이너스 4번 마이너스니까 여기 4번은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되죠. 맞나요? 네. 자, 근데 여기 4번은 옆에 마이너스가 없어. 여기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4번 왼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 바로 꼽아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잖아. 여기 꼽으면 큰일 나.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딜 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선으로 일일이 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건너서 또 건너서 이렇게 해서 4번과 동일한 줄에 이렇게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제가 선을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거는 물론 한 방에 이렇게 쭉 가도 되는데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는 여기도 마이너스지만 요 줄이 꼽혀 있는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IC의 전원을 보고 제일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물론 이거는 전원은 아니지만 지금 이 회로에서는 뭐도 있어요, 지금. 이 회로에 보시면 2번이 접지고 이 회로는 3번이 접지라고. 그러니까 요것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자, 2번에서 접지니까 2번은 여기고 접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2번. 자, 얘는 3번이잖아. 3번에서 접지니까 3번 바로 옆에 접지가 있네? 편하네 하면서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 하고 나서 표시하고 표시하자 이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색칠이 안 되는 것만 찾으면 된다고.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립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 점이 있다는 거는 서로 연결이 돼야 병렬이다 이런 뜻인데 이 병렬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꼭 기억하실 거 병렬을 할 때는 한 개만 합니다. 한 개만 하라는 건 뭐냐면 병렬이라는 건 결국은 직렬과 직렬이 연결된 거잖아. 이 직렬과 이 직렬이 연결된 거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연결은 되어 있지만 우선 조립을 할 때는 요거 하나를 먼저 봤다. 내가 이 부분을 조립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선만 보라고. 이 선만. 여기는 이따가 하면 되니까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을 어디서 잡아라? IC 핀에서 몇 번 핀? 3번에서 어디로 간다? 여기 옆에 IC에 6번으로 간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으면 연결을 할 때 뭐로 연결을 해야 돼? 이 저항으로 연결을 하라 이거잖아. 자, 그러면 이 3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죠? 그다음 이 6번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6번이니까 여기라고. 그러면 이 핀과 이 핀을 연결할 때 뭐로 연결해라? 저항으로 연결해라 이거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저항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 저항의 크기상.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선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할 때 전선으로 나와서 저항을 이용해서 여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점이 있지만 여기를 어디로 봐야 이 부품을 조립할 때 얘를 R2라고 해봅시다. 이 R2 부품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한번 볼게요. 이 부품은 이 저항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기준이 항상 어디라고 했어요? 핀이라니까. IC 핀을 기준으로 잡아. 자, 그러면 3번에서 R2 타고 6번이다. 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3번과 6번을 연결하는데 뭐로 연결이 된다? R2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자꾸 이쪽 저항을 쳐다보니까 R1에서 이게 R1이라고 했을 때 R1에서 R2를 이용해서 6번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R2의 이쪽인지 자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갖다 꼽아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한다. 결국은 어디예요? 여기 3번과 여기 6번이니까 여기서 6번을 가주시면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이 R1이라는 저항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R1을 이렇게 내렸다고 해볼게요. 여기 6번을 가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선으로 이렇게 가 있을 텐데 그럼 요 R2를 조립할 때는 3번에서 R2를 이용해서 6번을 가야 되는데 반드시 3번에도 뭐가 꼽혀 있어야 돼요. 3번의 핀에는 R1도 연결이 돼야 되지만 R2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반드시 R1이 연결이 돼야지 여기에 연결되면 안 돼요. 여기는 3번에서 R2를 넘어온다니까 3번에서 R2를 넘어온 여기라고. 여기 지금 회로상 여기에다가 R2를 꼽아서 이렇게 6번으로 연결하면 잘못된 조립입니다. 이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처리를 하고 내가 어떤 이 부분을 이렇게 조립을 했다 쳤으면 요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다는 게 뭔 뜻이에요? 내가 조립을 했구나. 이건 이제 내가 조립을 올바르게 했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얘만 보자 이거야. 얘만. 이해되시나요? 요게 이 작업만 잘 되면 틀릴 일이 없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막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병렬이 있을 때는 꼭 한 개씩만 눈으로 보고 브레드보드에서 찾아서 구현을 하고 요 과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립을 할 때 기준이 처음에 IC 전원을 꼽았을 때 그 다음에 원래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 회로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떤 회로를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이거. 어떤 회로를 봤는데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의 IC인데 뭐 NE5라는 IC가 있었는데 물론 여기 뭐 저항이 있고 여기 다른 선들이 있는데 하나의 IC에서 한 개의 IC에서 그 하나의 IC끼리 아무것도 없이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회로들이 있다고. 그럼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IC의 전원을 하고 나서 IC의 전원을 처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 부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조립할 건 뭐다? 하나의 IC에서 핀과 핀을 각각의 핀을 선으로만 연결해 놓은 부분을 먼저 조립을 하셔야 돼. 자, 동일 IC에서 전선으로만 연결된 거. 하나의 IC입니다. 이거는 절대 다른 IC가 아니라 하나의 IC에서 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조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립할 때 편해. 지금 이 IC에서는 2번과 6번이라고 했을 때는 IC에서 1, 2, 2번과 5, 6, 6번을 선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조립하는 게 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회로를 봤는데 이런 게 있다고.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야. 자, 어떤 회로를 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뭐 8번 접지 이렇게 돼 있을 때 동근쌤이 IC를 꼽았으면 IC 전원부터 꼽아라 했으니까 16번 찾아서 꼽았단 말이야. 여기 VCC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VCC 16번을 VCC로 연결을 해주자. 플러스 연결하고 8번 접지를 했어. 자, 그 다음에 동근쌤이 맞다. 하나의 IC에서 선으로만 묶여 있는 것부터 묶어라 했으니까 2번, 4번 묶여 있네 하면서 이걸 묶어버려. 2번, 4번, 16번을 묶어버린다고. 물론 묶었다고 했을 때 틀렸다는 게 아니야. 틀렸다는 건 아닌데 동일한 IC에서 전선으로만 묶여 있는데 그 종착점이 전원인 경우가 있어요.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가 3번이라고 하고 여기가 7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접지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자, 이럴 때는 묶으면 오히려 작업이 더 많아져. 귀찮아진다고. 꼭 기억하실 거는 동일한 IC에서 전선으로만 가는데 그 종착점이 전원일 때는 어떻게 하냐? 따로따로 갑니다. 왜 따로따로 가냐? 따로따로 전원선 쪽으로, 세로 전원선 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16핀 IC를 꽂고 나서,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이라고 했을 때, 자, 16번을 전원으로 연결을 하고 했고, 그 다음 8번을 접지로 한다고 했을 때 8번을 접지로 하고 나서 접지로 플러스로 연결을 했다고 했을 때 이걸 2번, 4번, 16번을 묶게 되면 2번과 4번을 연결을 해서 16번으로 다시 연결을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세로 전원선을 이용을 해서 2번을 플러스로 4번을 플러스로 연결을 하면 2번을 플러스로 연결을 하고 4번을 플러스로 연결을 하게 되면 세로 전원선에서 얘 둘은 만나게 되죠.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요. 어차피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세로 전원선이 브레드보드의 가로 전원선에 플러스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여기도 지금 가로 전원선에 플러스로 연결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2번과 4번, 16번이 세로 전원선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게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7번, 8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연결을 해도 되지만 이건 따로따로 접지를 가게 되면 3번에서 접지, 뭐 7번에서 접지, 8번에서 접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잖아. 3, 7, 8이. 이게 더 편해요, 여러분. 전선을 짧게 여러 개를 세팅을 해서 탁탁탁탁 꼽으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
동일한 IC에서 전선으로 연결된 거를 먼저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연결된 게 어디를 간다? 전원 쪽으로 가게 돼 있을 때는 연결을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전원 쪽으로 가는 게 낫다. 훨씬 편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해보면 이게 뭐 그렇게 뭐 마음먹은 대로 들으면 이해는 돼.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막상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게 희한하더라고. 희한해. 뭐 여러분들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일부러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진 않을 거야. 급하니까 막 2번, 4번 묶어야 되고 막 2번, 4번, 16번을 묶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딱 보고 묶여 있는데 뭔가가 전원으로 가는구나. 이럴 때는 따로따로 하자. 새로 전원선을 이용을 하자. 이게 머릿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항상 기억이 날 정도로. 이것만 잘하면 이런 것들 해석, 그러니까 결국 이건 해를 보는 해석 능력이니까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조립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조립 속도가 빠르다는 게 손이 빠르다는 게 아니라 손이 빨라서 막 이렇게 꼽는 게 조립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에요. 회로를 보고 간단하게 구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회로 조립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진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건 별표를 10만 개를 쳐도 아깝지가 않은 건데 이건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기억이 나야 돼. 뭐냐면 아까 제가 회로를 분리시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회로가 하나의 회로가 다 있을 때 회로를 분리시켰으면 어떤 부분 회로가 되겠죠. 뭐 발진이면 발진, 변형이면 변형, 합성이면 합성 이런 회로가 되는데 이 부분 회로 조립이 끝났으면 반드시 뭘 하냐면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발.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회로라는 게 뭐 1번 회로, 뭐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IC, 2번 IC, 3번 IC, 뭐 3번 IC, 4번, 5번, 6번 막 이렇게 해서 막 7번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쭉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쭉 다 만들었는데 다 맞게 조립을 하면 다 맞게 뜨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실수를 안 해요. 그 긴장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걸 뭐 수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게 빨리 안 된다고 생각보다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준비를 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든 시험장에서든 학원 실습실에서든 시험장에서든 이게 반드시 돼야 돼. 내가 1번 부분만큼 조립이 됐다. 물론 요까지 조립을 하면 출력판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시겠지만 그건 제가 수업 시간마다 각각의 회로별로 요만큼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린다고. 회로별로. 그러니까 그거를 표시를 해놓고 그걸 기억을 하신 다음에 표시를 해두시고 제가 아까 형광펜을 표시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만큼을 조립을 하면 출력판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만큼을 조립을 했으면 반드시 뭘 하라? 측정해서 출력판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사람이 한 게. 근데 그게 보면 한 10명한테 제가 이 말을 강조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한 절반밖에 안 되죠. 그리고 시험장에서 막상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장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확인을 못하지만 이게 과연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버릇을 들여야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 부분만큼 어떤 부분의 회로를 조립을 했으면 내가 반드시 측정을 해야겠구나. 요 내용 제 의견 요것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결국 시험장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보고 조립을 해서 출력이 나와서 그걸 감독관이 오케이 맞다 했을 때 채점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 득점을 할 수 있고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실격이니까 끝이잖아. 실격이면.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로 조립을 할 때 기초가 되는 거 뭐다?
제일 먼저 할 건 뭐다? 회로도를 보고 내 브레드보드에 IC를 위치를 시킵니다. 내 브레드보드에다가 위치를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한다? 내 브레드보드에 세로 전환선을 뭐로 설정할지, 어떻게 내가 쓸지를 결정을 해서 전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한다? 하나의 큰 회로도를 각각 분리시켜서 세분화시키자 이거야. 나눠보자 이거야. 나눠 놓고 그 부분을 조립을 할 텐데, 그 부분 조립을 할 때는 기준을 어디를 잡는다? 기준을 어디를 잡아서 IC의 핀번호를 기준으로 잡는데, IC를 꼽았으면 먼저 IC의 전원을 꼽고 나서 그 다음에 전원을 꼽았는데 어떤 핀이 묶여가지고 전선으로 갈 때, 전선일 때는 따로, 전선으로 묶여서 전원으로 갈 때는 따로 가고, 전선으로 묶여만 있을 때는 그걸 먼저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조립하자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내용, 이 기준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회로를 실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뭐 형태, 다른 뭐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많은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하시기에는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기준을 잘 잡으신 다음에 회로 조립을 하셔야 정확하고 신속하게, 회로 조립의 중요성은 뭐다? 회로 정확도와 신속성, 효율적으로 조립을 완성해서 출력물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꼭 명심을 해 주시고, 나머지 경우는 또 수업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각각의 회로별로 이 회로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건 어떻게 보는 게 좋다, 이런 건 회로별로 좀 독특한 부분들은 따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어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